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탄생을 했고 이후에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전문 정당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에서 비례 정당을 만들자, 범진보 비례 정당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민주당, 정의당은 합류하느냐,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꼼수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건 명분이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범진보 비례정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뉴스 쏘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복잡해요. 네.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하는 건지, 몇 군데서 나오는 건지, 참여가 같이 되는 건지. 우선 먼저 이 비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진보 단체들이 만드는 정치개혁연합,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성격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게 미래한국당인 거죠. 그게 미래한국당이잖아요. 네. 자칭 자매정당이라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부르는데요. 이 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선거연합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소수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비례대표 의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거연합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번이 이제 지금 진보진영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쪽에 조금 더 성격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아예 자기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지만 네. 지금 정치개혁연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드는 정당 형태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발긴 명단을 보니까 영화배우 문성근 씨, 한환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용 신부, 그리고 마칼루미니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죠. 황교익 씨. 네. 그리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사전 교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핵심 실세가 마포의 한 식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예. 마침 그 식당 옆에 그 언론사 기자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창당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교감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로는 교감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개혁연합 측이 지난달 말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먼저 참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치개혁연합 측이? 네네. 그러니까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말에 따르면 3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보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아직 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만 그걸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거짓일 수 있는데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도 다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먼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만 해도 저 꼼수다, 만들면 안 된다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애초에 선거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선거법 만들 때 우리는 참여한 게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는 반발로 이걸 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꼼수에 대응하는 꼼수다, 아니면 꼼수에 대응하는 해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비례정당 창당에 관여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과 명분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었잖아요. 네. 4+1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에서 30석을 연동형으로 배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당은 이 30석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의석이 이미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 지지율하고 연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30석을 건드릴 수가 없고 배분받을 수가 없거든요. 17석 내에서 차지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거는 것이고. 병립형이라고 얘기하는 네. 47석 중에 17석 중에서만 현 지지율로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이라고 하는 30석을 민주당은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미래한국당을 설립했을 때 그때 골머상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한국당하고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의석 가지고 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게 돼버리면 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의석을 합하면 거의 과반까지도 가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뭐 가능하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이제 현실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비례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20수 정도 깔아주고 시작하는 젖바둑을 두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젖바둑 나오거든요. 20수. 예. 바둑을 할 때 20수 깔고 두면은 이건 네. 뭐 거의 다 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 현실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난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시 새누리당이 진박공천이다 옥새파동이다 뭐 선거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참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안 됐죠 그때. 예. 네. 실제 의석은 122석이었습니다. 예. 민주당보다 단 한 석이 적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은 한국의 선거제라고 하는 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예.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면 전체 지역구가 253석이잖아요. 네네. 나머지가 47석이 이제 비례 의석이니까. 이번에. 예. 그중에 절반이 122석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뭐 경기까지 합쳐서요. 네. 그 나머지 남아있는 절반의 65석, 절반이 바로 영남권 의석입니다. 예. 다른 지역을 다 합쳐야 영남하고 비슷한 거예요. 충청이랑 호남을 다 포함해도. 충청, 호남, 강원, 제주까지 합쳐서. 세종 한석 빼고는 예. 다 합쳐야 영남 의석 하나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다고 하는데 65석 중에서 9석 가지고 갔어요.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이 네. 49석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49석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 다 합쳐서 민주당이 당시 82석을 얻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당시에 35석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지는 의석을 나머지 지역에서 아무리 만회하려고 해도 만회가 안 되는데 네. 서울 수도권에서 겨우 만회해야 123석, 122석 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 50석을 가져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지역 대전, 충청, 강원, 제주에서 지난번에 20석 가져갔거든요. 네. 그럼 20석 가져가면 벌써 70석이죠. 예.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35석밖에 못 가져갔지만 이번에 한 50석 가져갔다 쳐요. 한 60석이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안 된다고 친다 하더라도 벌써 몇 석입니까? 그러면 120석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한 20석 정도를 가져간다고 치면 몇 석 나옵니까? 140석이 넘네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을 주고 정치의 다원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는 얘기하지만 네. 거기다가 비례형 위성정당 하나를 미래통합당이 딱 얹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청취자 의견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양종숙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이미 왜곡돼 버렸습니다. 범진보 비례정당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우님은 선거법 개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비례정당은 창당이 취소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K7743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 아닙니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니요. 이렇게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조기에 종식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빨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집권 여당의 네. 책임으로 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선거는 우리가 구도 80에 인물 20이라는 얘기를 흔히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보수는 분열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결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지역 선거구에서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마 통합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변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할 때는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우리가 선전하면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확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측에서 이를테면 진보 세력 가운데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 틀을 짜줄 테니 여기에 다 같이 들어와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제 그 개편하고 그럴 때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그 예. 취지가 그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 안에서 뭔가 비례용 정당 하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게 이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한쪽에서 보면은 꼼수고 한쪽에서 보면 묘수일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뭐 민주당 쪽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또 정의당, 네. 녹색당 또 그밖에 무슨 뭐 환경단체라든가 젊은이들,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게 지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이전 선거들 보면은 교차 투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 쪽에 진보 진영이 표가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비례투표, 정당 투표에는 정의당을 찍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비례 의석이 거죠. 많이 있었죠. 정의당이.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런 구도내 이전 구도와 비교를 해볼 때는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정의당은 한 1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아까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선거연합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의당도 그 안에 한 일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석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손해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심상정 대표는 그럼 우리도 지역구에 후보 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내에 박빙승부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반발하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도 명분 없는 선거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나 봐요. 당원들의 의사를 모으기 전까지는 우린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어요. 네. 민주당이 우리는 완전히 비례의석 포기해버리겠다. 기득권 완전히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병립형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한 7석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것조차도 양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변수는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민주당이 동의할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보수 야권에서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에서 일당되면 대통령 탄핵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선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맥없이 주저앉기보다는 뭔가 대안을 찾을 것이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돼요, 이거? 16일까지 3월 16일? 예, 비례대표 선거 룰을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